엔지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김충환 교수입니다. 이번 과제는 기계조립 산업기사 제작 과제로 실기시험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도면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과제를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공과 조립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직접 가공하고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조립 산업기사 실기시험 재능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제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각부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이스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더, 3번 커버 플레이트, 4번 편신캠, 5번 회전 손잡이, 6번 체결용 렌치 볼트, 7번 위치 결정용 맞춤핀. 여러분들이 제작해야 될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제작하고 렌치 볼트와 맞춤핀은 지급받은 걸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맞춤핀은 하나가 나오는데 중간을 잘라서 2개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동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회전 손잡이를 돌리면 나사로 연결된 편신캠과 같이 돌아가고, 편신캠은 슬라이더에 삽입돼서 좌우로 활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품의 제작 공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치수, 직각도, 육안으로 크랙이 있는지 검사해 주기 바라고요. 도면을 지급받으면 ASH까지 치수 기입을 빨간 볼펜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도면의 기준면을 설정해 주고요. 지급받은 소재도 기준면을 줄을 이용해서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기준면이 결정되고 치수가 결정되면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금긋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도 확인하고 여러분들 센터 펀칭, 드릴링 필요한 부분도 하면 되겠습니다. 환봉으로 4번, 5번 부품을 여러분들 깎아서 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부품은 밀링을 이용해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연삭은 이미 제작된 2번 부품 여러분들 두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부품의 미음자 홈 부분에 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줄 작업 다 끝나면 조립을 위한 드릴링에서 카운터 보드 내고요. 또 드릴로 M6 탭도 내시고요. 부품 1번과 3번을 조립한 후에 조립 상태에서 동시 가공을 리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품들을 다 조립한 후에 회전시켜서 기능이 잘 되는지 검사한 후에 기능이 잘 안되면 수정 보완해 가지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도면이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L자 모양은 이 부품의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 B번호 끝자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B번호가 만약에 1번이 주어진다면 1번에 해당되는 치수는 여기서부터 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A 치수를 보게 되면 A가 32 이렇게 되겠죠. B 13, C 30, D 14, E 24, F 20, G 10.75, H 17. 여기에는 A, B, C, D 표시되어 있는데
파란 펜 또는 빨간 볼펜으로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급된 소재도 확인하고 도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급받은 소재가 도면과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번 소재 환봉인데요. 파이 30에 120 번역 힐버스를 확인하고요. 자, 2번 소재 두께 25 곱하기 58 곱하기 58 맞는지 확인하고요. 3번 소재 두께 15 곱하기 64 곱하기 34 맞는지 확인하고요. 4번 부품 두께 10에 58 곱하기 58 맞는지 확인하고요. M6 렌치 볼트 2개, 그 다음에 파이 6 곱하기 50짜리 핀 하나, 이것은 나중에 조립할 때 지급하게 될 거고요. 필요하면 감독위원께 조립할 때 이야기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작 도면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조립 및 기능상 주요 부분이 어딘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 가공 공차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차를 크게 되면 거기에 목표 치수를 여러분들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앞에 되겠듯이 기준면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요. 또 네 번째, 기준면을 참조해서 가공에 필요한 치수들을 환산해서 그 옆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재에도 도면의 기준면과 똑같이 줄을 이용해서 마킹 해주기 바랍니다. 1번 부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부품의 기준면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 A, B, C, D 알파벳에 되어 있는데 치수는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금극기를 위한 치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부터 계산할까요? 여기가 13mm, 요 기준면을 바닥면으로 해서 정반을 올려놓고 하이트 게지로 13mm 그으면 되겠죠. 도면에도 이렇게 13mm라고. 자, 여기 중심까지 얼마입니까? 전체 길이가 58의 반이니까 여기가 29mm. 그래서 여기다가 29mm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29mm.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홀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13mm 플러스 32mm 하니까 45mm가 되겠습니다. 45mm. 45mm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측면을 기준해서 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정반 쪽에 밀착시킨 다음에 기준면에서부터 8mm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29mm 써주고요. 도면에 이렇게 29mm.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은 8mm 더하기 42mm 해갖고 50mm가 되겠습니다. 50mm. 이렇게 치수를 반드시 빨간 펜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금극기 할 때 이걸 기준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치수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면에 기록하고 실수 안 하도록 계산기로 다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5번 부품과 4번 부품은 파이 30의 길이 120mm 짜리 환봉을 이용해서 두 개를 절단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의 부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신캠이 되겠습니다. 편신캠. 부품 번호 4번이 되겠죠. 자, 이 편신캠은 소재가 긴 게 있으면 이 부분만 20mm 정도만 튀어나오게 척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만 척의 조에서부터 돌출주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면 절삭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경을 여러분들 맞춰주면 되겠죠. 외경 깎아서 외경 요만치 깎아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외경 치수, 여기에 해당되는 치수는 마이크로메타로 재가지고 여러분들 맞출 수 있으니까 23.97이나 98로 이렇게 절삭해 주세요. 0에서 25 외층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반드시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절단 바이트를 이용해서 요만치 잘라내고요. 또 요만치 잘라내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를 하는데 이 치수는 얼마로 맞출 거냐? 8.1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면보다 0.1
0.1에서 0.2 크게 8.1로 맞춘 다음에 따기 양쪽 해주고요. 완성된 치수의 두께가 8.1. 나중에 평면 연삭을 이용해서 이 치수로 맞추면 되니까 타겟은 마이너스 100분의 2. 다시 말하면 7.98로 여러분들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립할 때 여기 탭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탭구멍 뚫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탭의 직각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직각이 안 나오면 나중에 조립해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다 맞추고 이렇게 이 직각이 안 나오면 무조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각을 반드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의 함정입니다. 자, 편심캠의 탭의 위치가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안쪽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자, 이 홈의 간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입니까? 네,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홈의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0 0에 0.04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편심캠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편심캠의 직경은 여기 나와 있듯이 24mm가 되겠죠. 자, 그거의 중심은 편심캠의 중심은 여기인데 각각 요 치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24의 반이니까 여기가 12mm, 아래쪽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2mm, 중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mm만치 편심된 부분에 회전 핸들이 조립돼 갖고 돌리게 되면 이 중심을 기준해서 회전하게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자, 12mm에 3mm를 더해서 여기까지 치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mm가 되는 겁니다. 15mm.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베이스 플레이트의 홈의 중앙에 딱 위치하는 거죠. 자, 다시 이것이 회전해서 이 윗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것의 위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그래서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위치가 1로 오게 되는 거. 그럴 때도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5mm가 되겠죠.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돼요. 자, 만약에 여기 궁극기를 3mm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약간 밑으로 해서 펀치가 찍어져서 여기가 3mm가 아닌 3.05, 3.1, 3.2 됐다 그러면 무조건 편심량이 커가지고 3.05만 해도 이쪽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5만치 100분의 5만치 충돌을 일으키죠. 이쪽으로 와도 100분의 5만치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 아주 작은 숫자로 내가 표현했지만 이것이 펀치하고 잘못하면 0.1, 0.2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쪽 3mm 치수를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얼마로 해라? 한 0.3 정도 줄여가지고 2.7로 해주세요. 중심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 궁극기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에서부터 2.7mm, 그러니까 이 치수가 얼마가 나오게 해라? 15-0.3 뺀 14.7mm로 궁극기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센터를 찍어서 나중에 구멍 뚫고 탭을 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7이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틈새가 0.3만치 여기 틈새가, 그러면 절대 회전시킬 때 간섭을 안 받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슬라이더가 좌우로 0.3mm씩 움직임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기능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스트로크 길이를 뭐 100분의 1에 맞춰라, 0.1에 맞춰라 하면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체크도 안 할 뿐 아니라 만약에 100분의 1에 맞추라고 한다도 그 치수는 버리고 과감하게 편심량을
2.7로 여러분들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전 손잡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환봉 파이 30에 120짜리를 이미 앞에서 4번 편신캠을 잘라서 쓰고 나머지를 선반에 척킹 하시기 바랍니다. 척킹할 때 65mm 정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척킹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 65mm. 여기 되어있죠? 65mm 튀어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깎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쭉 깎아주면 되겠죠? 단면 절삭하고 여기까지 한 번에 이만치 깎아내고 여기 24mm는 널링 했을 때 치수니까 이거보다 작게 얼마로 깎아야 돼요? 우리는 0.3mm만 빼주고 깎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되나요? 네, 23.76 깎겠습니다. 직경 파이 23.76 깎은 다음에 이 부분 황삭 또 해버리는 거죠. 이만치 깎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콤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16mm를 1차적으로 여기 52 부분을 절단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딱 맞춰서 16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널링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널링 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못따기 C1 여기도 C1 여기 많이 팔 필요 없어요. 직경을 했을 때 깊이 한 2mm 정도만 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황삭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황삭 했는데 여기 부분은 M10 피치가 1.5인데 우리는 순나사의 외경 호칭경이 10이니까 10으로 깎아야 되는데 우리는 10으로 안 깎고 얼마로 깎을 거냐? 파이 9.7로 깎을 겁니다. 조금 작게 깎아서 다이스 낼 때 무리 안 하도록 작게 깎고요. 그 다음에 요거 9.7 딱 맞힌 다음에 8에 제로에 마이너스 0.1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파이 8.06 정도로 이렇게 깎아서 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못따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다이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반에 심압대로 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나사를 낼 겁니다. 이때 회전수는 제일 느린 23rpm인가 있어요. 요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척 핸들 끼워서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당연히 기어는 중립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심압대로 살살살서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반드시 태핑률을 주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못따기를 반드시 먼저 해주고 해줘야만이 여러분들 다이스가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삭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 아까 8.0으로 됐던 것을 정삭해가지고 얼마 나오게? 7.92 정도만 나오게. 크면 클수록 불리합니다. 이 정도 나오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이 부분 이제 콤바이트를 이용해서 직경이 8, 간격이 4로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삭 바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12, H7 이 부분을 맞춰주면 될까요? 이건 100분의 1만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11.99로 맞춰주세요. 자, 아까 이 부분 17 부분은 미리 나중에 깎을 게 아니라 미리 17mm는 맞춰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널링 하면서 이게 혹시 틀어질지도 모르고 다이스 내면서 틀어질지도 몰라서 황성만 해놨다가 같이 이쪽도 정삭 이쪽도 정삭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파이 12H7 이 부분과 여기에는 파이 8 제로에 마이너스 0.1 요것이 동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이 부분이 어디에 조립돼요?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1번 베이스 플레이트에 조립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에 조립돼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3번 커버에 조립돼서 이쪽에 12H7 홀 여기는 8H7 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해서 여러분들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품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도면에 보면 이런데 뭐가 있어요? MF라고도 표시되어 있고요. 또 여기 G라고 영어 알파벳 G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호들은 MF라는 것은 밀링 가공 후 줄 가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면 줄 가공, 또 이쪽 디귿자 모양으로
줄 가공. 그 다음에 그라인더 작업은 V면, 그 다음에 아랫면을 연삭으로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공 무늬가 MF 돼 있으면 줄 자국이 있어야 되고요. G가 돼 있는 면은 당연히 연삭 무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미완성으로 실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것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두께가 15에 길이 64, 폭이 33인데요. 요 64는 그대로 전체 길이는 가공 안 해도 되고요. 요 두께와 폭은 가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폭은 먼저 가공할 때 폭을 먼저 가공해야 됩니다. 폭 30에 제로에 마이너스 100분의 4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밀링해서 깎을 때 밑에에 20mm짜리 받침판 20짜리 받치고 조에 물려서 깎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스 조의 높이는 우리 부산인력개발원은 4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m 받치고 33mm짜리 얹히면 여러분들 위에 튀어나온 곳이 8mm 정도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3mm 깎아내면 실제로 5mm 튀어나오니까 아주 적절합니다. 요놈을 29.98로 가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외측 마이크로메타 25에서 50짜리 외측 마이크로메타를 준비했다가 측정해서 치수를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다 홈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홈을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홈을 파줘야 됩니다. 판 두께는 14mm고 그 다음에 요거 판에 있는 U자 홈의 깊이는 10mm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 살은 얼마? 4mm 밖에 안 돼. 4mm. 철판의 두께는 1mm가 더 큰 15mm죠. 15mm를 갖다가 14mm로 절삭해야 됩니다. 그래서 3mm 정도만 물리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스의 높이는 45니까 45 마이너스 3mm 하게 되면 얼마예요? 42mm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요 밑에다가 받침쇠를 높이가 42짜리 받쳐. 이런 받침쇠는 잘 없을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미리 여기에 맞도록 하나를 가공해서 준비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릴 때도 여러분들 이쪽 뒷부분이 고정조, 이 앞부분이 이동조로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요 방향으로 물려야 됩니다. 그대로 놓고 어떻게 깎아라? 전후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물림량이 3mm 정도밖에 못 물리니까 아예 옆에다 90도 돌려서 조에다가 바이스 조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여기 조가 안 걸리니까 깊이 물릴 수 있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물리면 나중에 공작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깎고 나서 놔두면 나중에 놈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조금 제가 심하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변형이 돼요. 공작물 관리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요 닿는 변이 적어가지고 깎으면서 여러분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깎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두께는 당연히 어떻게 연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께를 페이스 커터로 한번 쫙 날릴 때 한 0.5mm 정도 날린 다음에 두께를 재보고요. 남은 치수를 뒤집어서 한번 싹 날리세요. 날려가지고 얼마로? 14.1로 맞추죠. 14.1. 제일 중요한 게 평행이 돼야 되니까 조여가지고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요 3mm 밖에 못 물리니까 얘는 세게 물려야 돼요. 세게 물려가지고 나중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한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제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20mm, 그 다음에 24mm. 그래서 라핑 핸드밀로 황삭을 이렇게 해내고요. 자, 파이 16짜리 라핑 핸드밀 쓰면 좋습니다. 파이 16짜리 라핑 핸드밀로 이렇게 먼저 여기를 쭉 한번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치수를 재가지고 얼마 남았나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작업해서 요거 0.2 정도 20.2나 3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터치시켜서 이 부분을 깎으면서 이 치수는 24가 아니라 23점 뭐 한 4, 5 정도 오게 해서 하고요. 바닥도 10mm 깊이가 아니라 9.9 정도로 해서 라핑 엔드밀로 황삭을 해냅니다. 다시 정상용 엔드밀 82에 코팅 엔드밀을 이용해서 여기 터치 해가지고 미리 재보면 황삭했을 때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재보고 20.2다 그러면 터치한 다음에 0.2 집어넣고 정삭 엔드밀 여기 바닥면 터치해서 0.1 더 집어넣고 여러분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삭 엔드밀로 치고 여기 치고 마지막 이쪽도 터치해 가지고 여러분들 깎기 전에 여기 먼저 재봐야 되겠죠. 터치해 가지고 가공하고자 하는 치수보다 한 0.1이나 0.2 적게 한번 깎아 보세요. 23.8이라고 생각하고 정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재보세요. 재보면 얼마 남았나 알겠죠. 남은 양만치 23.98 정도 맞춰가지고 밀링해서 끝내고요. 나머지 치수는 줄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바닥면은 그대로 10mm 해주면 됩니다. 이 바닥면은 정밀공차가 아니니까 나중에 줄로 이쪽 무늬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밀링 가공을 끝내는 겁니다. 자, 밀링 가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금극기를 해야 돼요. 앞에서는 금극기 할 필요 없었죠. 이 부분을 금극기를 뒤쪽에 요쪽 면에 금극기 요쪽에도 이렇게 금을 그어주고요. 금극기 하는데 약간 더 크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잘 띄라고 금극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 치수보다 양옆으로 좌우로 0.1 정도 더 크게 여러분들 0.2 크게 해도 돼요. 0.2 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0.2 빼주면 10.75로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2 여기도 0.2니까 이게 8.5가 아니라 얼마로? 네, 여기 0.2 하니까 8.7로 해서 금을 그어주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국은 8.9가 되겠죠. 계산기 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계산기를 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0.75 더하기 8.5인데 이 윗부분에 0.2 플러스 10.75 플러스 8.5 플러스 0.2 여기는 어떻게 10.75 마이너스 0.2 그래서 이렇게 금을 여기도 똑같이 20에 마이너스 0.2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금 걸 때 얼마로 해라? 네, 맞습니다. 19.8.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여기도 당연히 여기 20 써놓아야 되고 여기는 얼마 써야 돼요? 44 이렇게 도면에 표시해 줘야 돼요. 밀링 깎으려면 44.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요 선 그렇죠. 44.2로 이렇게 이쪽 면도 뒤쪽 면도 그렇게 금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금을 하나 딱 그리는데 이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5mm 올랐는데 이렇게 금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0에다가 5mm 하면 25.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중심선. 여기다 센터 번지 찍어 가지고 파이 7.9짜리 여기다 구멍을 7.9짜리 드릴로 자, 뻥 뚫은 다음에 밀링으로 옮겨와서 부분이 위로 가게 물린 다음에 엔드밀을 위치에 정확히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롯홀을 이렇게 파이8 엔드밀로 슬롯홀을 가공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옆에 살이 0.2나 0.3 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줄 다듬질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1 돼 있던 거 연삭에 가서 연삭할 때는 못따기를 다 해주고요. 먼저 이쪽 면을 마그네틱에 붙이고 연삭을 이쪽부터 하는 거예요. 이쪽부터. 왜냐면 이 면을 페이스 커터로 치고 여기를 뭘로 했어요? 엔드밀로 팠기 때문에 요 면과 요 면은 무조건 평행하다고 보는 거죠. 제품을 띈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뒤집어서 하고 여기 연삭 몇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재보고요. 그러면 한 여기를 했을 때 0.04 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0분의 6 정도 밀어버리고 여기 100분의 4 정도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도 궁극기 할 때 아까처럼 해주면 되죠. 여기 8mm, 여기 29mm, 여기 50mm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13mm, 여기까지 29mm, 자, 여기까지 45mm.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거 디귿자 홈 파야 되니까 일단은 라핑 엔드밀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깊이는 여러분들 14에 제로에 플러스 0.0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맞춰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깊이를 13.9에 딱 맞춰서 라핑 엔드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황삭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각 측면에 바닥면은 0.1, 측면에는 0.3 정도 남겨놓고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코팅 엔드밀로 바꿔가지고 터치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0.3mm 바닥면 터치시켜서 0.1mm, 0.12mm 여기 13.9니까 0.12mm를 더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두께는 당연히 페이스 커터로 두께가 25짜리인데요. 24로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추고 그 상태에서 바로 콜리척에다가 라핑 엔드밀을 꼽아서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앞에서 슬라이더 작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치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치수는 어떻게 돼요? 네, 이 부분은 엔드밀로 완성 가공하는 겁니다. 줄 작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성 작업을 해야 돼요. 얼마? 30.03 정도. 좀 클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깊이도 14.03 정도로 해주세요. 나중에 이 깊이가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오면 조립이 당연히 안 되겠죠. 볼트 세게 조이면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공차를 하향 쪽으로 아래 지소형처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가공한 다음에 이제 조립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궁극기 쭉쭉쭉 이렇게 하고 요 리머 구멍은 우리가 구멍을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동시 가공할 거니까요. 여기 있는 탭, 여기 있는 리머 자리, 여기 있는 탭 자리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궁극기에서 3파이로 자국만 내고요. 여기 3파이로 관통하고요. 여기는 3파이로 자국만 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깊이 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탭의 깊이가 11이니까요. 드릴 깊이는 더 해주면 됩니다. 24니까 드릴의 깊이는 18mm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8mm까지 또 펑크 안 나게 떨어지고 나중에 탭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8파이 H7이니까 파이 7.9 드릴로 관통해 주고요. 여기는 M6이니까 파이 5.3 드릴로 깊이를 18mm나 20mm 해주세요. 원래는 M6의 피치가 1.0이면 이론적으로는 호칭경 마이너스 피치니까 파이 5로 뜨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깊이 이렇게 탭을 친다든가 할 때는 5.0으로 뜨면 잘못하면 잘라질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5.3으로 5.3으로 해도 나사사는 조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자, 궁극기 할 때 앞에서 했던 1번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같은 위치에게 궁극기 할 때 여기 8mm, 여기 29mm, 여기 50mm, 여기도 13mm, 29mm, 45mm 같은 위치니까 근거할 때 하면 됩니다. 자, 이놈은 외곽 치수는 가공할 필요가 없고 구멍만 가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기를 쭉,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동시 가공을 1번 부품 아까 7.9 뚫은 데다 뒤집어서 할 때 할 거예요. 여기 쭉 근거기 해주고요. 여기 쭉 근거기, 여기 쭉 근거기 해갖고 센터 펀치 찍은 다음에 카운터 보어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위치가 카운터 보어인데 여기다 니머 자리를 내고 반대로 여기다 카운터 보어면 무조건 5작입니다. 5작. 그래서 항상 도면하고 같은 위치하고. 그래서 이 카운터 보어 자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이렇게 쳐주세요. 유성 매직으로. 자, 맞춤핀 자리는 동그라미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아예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아, 삼각형은 맞춤핀이야 하고 내 머릿속에 인식시켜주고요. 카운터 보어 자리 동그라미 두 개나 요건 카운터 보어 자리야 하고서 머릿속에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기준면 여기다 줄로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만 알 수 있게 마킹을 해야 돼요. 앞에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센터 번지 찍고
파이 3짜리로 관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9 파이 5.9짜리로 관통, 여기도 파이 5.9짜리로 관통. 이런 거 뜰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6.6인데요. 여기 경이 항상 작은 구멍부터 뚫어줘야 돼요. 작은 구멍 뚫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 뚫었다 그러면 큰 구멍으로 이렇게 다시 뚫으면 되거든요. 근데 먼저 덜커당 큰 구멍 뚫는다는 6.6에 카운터보 통과할 때가 6.6인데 여기다 6.6 뚫어버리면 완전 불량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작은 구멍부터 뚫어주고, 설사 작은 구멍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6.6으로 키우면 됩니다. 6.6 관통해주고 카운터볼을 이용해서 깊이를 7mm라고 되었네요. DP는 DEEP 영어 약자 깊이를 뜻하는 거 deep 얘기하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5.9로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1번 부품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조립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렌즈 볼트를 이렇게 조이면 되겠죠. 조여가지고 이미 1번 부품에 여기 파이팔 여기 드릴 구멍이 있죠. 그래서 조립을 해갖고 측면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 요 구멍 위치에 여기서 뒤집어 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7.9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시 가공이 되는 거죠. 7.9. 자, 7.9 뜬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이쪽으로 11.9, 12mm 할 거니까 파이 11.8이나 9로 여기서 구멍을 뚫면 됩니다. 밑에까지 뚫면 안 되겠죠. 이 윗부분만 뚫어주고요. 자, 다 됐으면 다시 니머 파이 12짜리로 드릴해서 이 부분 니머 내주고요. 밑에 부분에 파이 니머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5번 회전 핸들을 꽂아 가지고 여기 들어가 갖고 회전 시켜 보세요. 잘 되는지. 잘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아까 5.9로 여기 뚫어 놨으니까 여기 5.9 맞춰서 드릴로 뻥 뚫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회전 핸들 꽂고 편심 캠 꽂고 이렇게 해갖고 작동을 시켜보세요. 작동을 시켜갖고 원활하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잘 안되면 요 위에 커버 볼트를 풀러가지고 살짝만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전시켜갖고 잘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전이 잘 되면 그때서 이제 렌즈 볼트를 꽉 조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5.9 드릴로 이쪽 밑에 부분으로 뻥 뚫은 거죠. 그래서 뻥 뚫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5.9로 이쪽도 5.9 이쪽도 5.9 뚫은 거 뚫어가지고 다시 파이 6 H7 니머를 쳐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러서 구멍 못따기 할 부분들이 있으면 구멍 못따기를 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됐으면 각각의 부품을 조립해야 되겠죠. 1번 부품 가공함, 2번 부품 가공, 3번 부품 커버, 4번 부품 이렇게 이쪽에서 끼고 카운터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놓고 뒤집어서 반대로 4번 부품 편심 캠을 나사로 돼 있으니까 돌려서 해주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렌치 볼트 적당히 체결하고 마침핀 집어넣고 렌치 볼트 최종 꽉 조이면 돼. 그러면 이와 같은 조립품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만든 완성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고요. 요거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품 금극기 할 때 금극기 요 구멍은 미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놈이 깎을 때 잘못 깎아서 살이 더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을 더 붙여서 옆으로 0.4mm가 편심됐다고 합시다. 0.4. 그러니까 여기가 13.6. 그 다음에 여기는 30 딱 맞췄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심됐잖아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좀 넓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위치대로 그대로 금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역으로 이쪽으로 편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한 이 두 개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극기를 0.2mm 반치 왼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금극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 버닝 캘리퍼로 재갖고 이게 몇 mm인가 확인하고 요게 몇 mm인가 확인하고 해가지고 요게 만약에 13.6이다 그러면 여기다 요게 폭이 30mm 짜리니까 15mm 더해서 요 중심까지는 얼마라고요? 그렇죠. 28.6으로 금극기에서 그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 나중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네, 편심 캠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편심캠이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 안 걸리. 가운데로 가면 여기 안 걸리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구멍과 깎아낸 이 안내 쪽이 편심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거 구멍 뚫을 때도 편심량을 조금 줄여줘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설사 구멍이 안 맞다 해도 여기까지 밖에 안 가는 거죠. 여기가 이만치 0.2mm만치 0.3mm만치 뜨게 아예 이 부분을 0.3mm 줄이고 2.7로 하라고 한 거예요. 2.7.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슬라이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0.3만치 덜 가는 거죠. 그거 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조립 안 되는 것은 실격이지만 편심량이 적은 것은 뭐 재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규칙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어떤 부분은 뭐 두서없이 뒤로 와서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제작해서 작동이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